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최신 의학 정보를 살펴보는 홍해걸 톡. 오늘은요, C형 간염을 주제로 여러분 찾아뵈려 합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표적인 불치병, 치료제가 없었는데요. 요즘은 효과적인 약들이 많이 나오면서 완치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걸림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검진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1964년도 출생한 분이라면 오늘 방송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안 들으시면 크게 후회하실지 모른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대 목동병원 소화기내과의 김휘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64년생들은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한다. 이거 일리 있는 얘기죠. 네, 결론부터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네. 자,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C형 간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네,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간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 물론 급성으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만성화가 돼가지고 만성적으로 간의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문제는 이 질환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간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간 경화 또는 간 암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데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가기 전에 이제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준비하신 슬라이드가 있잖아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매스컴에서 아마 많이 들으셔서 기억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 특히 최근 들어서 여러 건의 그 C형 간염의 집단 발생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건들이었는데요. 그 2015년, 16년 정도의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발병을 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고들은 C형 간염 환자의 혈액에 오염된 주사 바늘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환자에게 전염이 되고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C형 간염이 있는 걸로 밝혀지고 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무리가 되었었던 그런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다 병원에서 무슨 치료하려고 갔는데 엉뚱하게 C형 간염에 걸렸던 네, 케이스들이죠. 맞습니다. 네. 그 C형 간염은 전 세계 인구의 대략 한 1%에서 이제 많게 보고된 연구는 2~3% 정도로 보고된 연구도 있었는데 아무튼 현재 대략 한 1억 명 이상의 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이 아시아권 그리고 아프리카 쪽의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야, 1억이 넘네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40만 명 추산한다. 우리나라도 대략 한 전 인구의 1%에 가까운 정도의 환자가 현재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C형 간염은 주로 감염이 되는 경로가 감염자의 혈액이 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게 돼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90년대 이전까지는 이 C형 간염을 검사를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수혈을 받은 경우에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고, 의료기관에서 이제 집단 발병한 그런 사례들은 이제 적절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술 또는 시술 등을 하면서 이제 그 과정 중에 전염이 되었던 사례들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문신이나 피어싱 같은 거를 하면서 전염이 되는 사례들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 수직 감염은 연구에 따라서 좀 빈도가 다르긴 하는데 이거 역시 가능은 하고요. 또 민감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런 성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사례들도 있고, 또 이제 HIV와 함께 같이 감염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에이즈. 네. 이건 이제 엄마한테서 네, 옮기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이렇게 다양한 경로인데 주로는 아무튼 혈액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되는 환자의 혈액이 내 혈액에 섞이면 그렇죠. 그러면 걸린다,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이제 서양 같으면은 그 마약 남용자들이 주사기를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돌려 쓰다가 아이고. 걸리는 경우들이 특히 많습니다. 이 문신 같은 경우도 그 일회용 그 침으로 한다 해도 그 액 자체가 오염이 되면 소용없다고 그럴 수 그러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감염성 질환들, 각종 감염성 질환들로 인한 다망률의 추세를 쭉 나타낸 그림인데요. 네. 여기 진한 녹색으로 표시된 이 커브가 바로 간염, 바이러스성 간염에 의한 사망률 커브인데 이거 올라가네요. 네, 점점 증가 추세일 뿐 아니라 이제 이 중에 대략 한 절반 정도가 원인이 C형 간염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이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건학적으로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특히 C형 간염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 C형 간염은 급성으로 감염이 되고 나서 대략 한 60~70% 정도가 만성 간염으로 이제 이행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중에서 대략 한 적게 잡아도 1~20% 정도의 환자분들이 간 경변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일단 간 경변증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1년에 대략 한 3~4% 정도 환자분들에서는 실제로 간암이 생기게 됩니다. 와, 1년에 3~4%가 네. 암이 된다고요? 네, 암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C형 간염은 국내에서 이제 간경변증의 원인 중에 대략 한 3번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은 것은 당연히 B형 간염이 되겠고요. 네. 그 이외에 이제 알코올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간경변증이 있겠고, 그 다음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C형 간염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암에 있어서는 그 B형 간염이 물론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C형 간염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간암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거네요. 네, 네, B형 다음으로. 특히 이 C형 간염은 감염이 만성화가 되고 환자분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서 특히 이제 고령 인구에서 간암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더더욱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 그런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급성 간염, 즉 바이러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로로 이제 환자분이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그 바이러스 노출이 되고 나서 이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발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대략 한 20% 정도 환자분들은 증상이 생기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일부 환자분들,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바이러스가 저절로 제거가 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겠지만은 문제는 그렇지 않은 대략 한 7~80% 이르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만성 간염으로 진행을 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장기적인 합병증들에까지 이르게끔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합병증까지는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굉장히 깁니다. 10년, 20년 이상 10년, 걸리는 20년 경우들이 정도. 많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이르는 동안에 나타나는 게 바로 간 섬유화라는 현상인데 염증 때문에 상처를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지 입게 되면은 그 자리가 이제 흉터가 남지 않습니까? 네. 그 마찬가지로 간에도 그런 흉터가 잔뜩 남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일을 해야 되는 간은 점점 염증과 그 상처가 남는 과정을 거치면서 줄어들게 되고 그 자리들을 상처 조직, 흉터 조직들이 대체를 함에 따라서 간이 작아지고 단단해지고 울퉁불퉁해지고 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서 결국은 간 경변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간 섬유화, 간 섬유증 이렇게 부릅니다. 진단 후 뭐 10년, 20년 내지는 훨씬 더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간 경변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동안의 문제는 처음에 진단이 안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게 되는데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전혀 모른 채로 있는 과정 중에 이런 질환까지 이르게 되는 거고요. 증상이 전혀 없습니까? 이렇게 황달, 우리가 보통 간이 나쁠 때 알고 있는 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비대상성 간경변증이라고 부르거든요. 심하게 악화된. 네, 합병증을 동반하는. 그래서 나중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지만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겪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아지는 그런 상태까지 이미 도달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경변증에 이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일정 부분 환자분들은 계속 이제 간암이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고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진행된 경우에 진행된 간암의 경우에는 이제 사망을 비교적 조기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략 5년 생존율이 30% 초반대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심각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정도의 이제 수치는 우리가 췌장암, 폐암 같이 예후가 아주 나쁘기로 유명한 악명 높은 그런 암들에 이어서 바로 그 다음 번째 정도 위치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형 간염 환자분들이 조금 더 예후가 나쁠 수 있는 거는 이제 고령인 상태에서 진단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예후가 나쁘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네. 그 보통 그 암의 그 5년 생존율 순서를 보면은 가장 고치기 힘든 치명률이 높은 게 이제 췌장암, 네. 2등이 폐암, 3등이 간암 이렇게 네. 되죠.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런데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런 연령대에서는 간암의 그 사망률이 제일 높거든요. 40대, 50대 그 정도에서. 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부담으로 따지면은 간암이 사실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그 정도로 심각한 질환. 사회 경제적인 것까지 계산을 하면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치료제가 이제는 거의 괄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인터페론 내지 페그인터페론 같은 약제에 기반한 치료에서 대략 한 2015년 정도서부터는 먹는 약제,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라고 하는 DAA라고 하는 이제 약제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런 약제를 써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먹는 약으로 단기간 치료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95% 이상 완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 거의 완치가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치료 패러다임 자체를 이제는 최대한 많이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해서 빨리 줄여서 이제 박멸해까지 이르게 하자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치료제는 이미 이제 개발이 됐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늦게 발견하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다. 그 그렇죠. 얘기죠. 네. 전염병 중에 이제 우리 인류가 박멸을 한 전염병이 천연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한 80년대 초반이었나 아마 박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예방을 통해서 박멸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백신으로. 네. 근데 이 C형 간염의 경우에는 예방 백신을 만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직도 못 만들었죠. 네,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씩 이제 근접한 결과들은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상용화된 백신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치료제는 아주 엄청난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이제 치료를 대대적으로 해서 이제 박멸을 하자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진단이 잘 돼야지 치료에 이룰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진단을 많이 해서 환자를 많이 찾아내서 치료할 건가가 이제 남은 문제점, 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천연두가 사라졌듯이 이 C형 간염도 이잡듯이 환자를 잘 찾아서 약물로 치료를 하면 바이러스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 발전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30년까지 간염을 갖다가 퇴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거의 기준은 이제 새로 발생하는 환자들을 이제 2030년까지 한 90% 정도를 낮추겠다라는 거고, C형 간염 관련 사망률을 갖다가 65% 정도를 낮추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연간 한 3만 명 정도 이상의 환자가 진단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이 최대한 많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치료로 이어지고 결국은 박멸하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1년에 한 2017년도에는 한 6천여 명밖에 찾아내지 못했다. 그 얘기네요. 3만 명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에 C형 간염에 걸려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수도 있는데 증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못 찾고 있다. 그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지나가는 길에 여쭤보면 이게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보통 바이러스는 이제 뭐 코로나도 그렇고 항생제가 아니고 치료 약물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C형 간염은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인 약물을 만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 1970년대 정도에 이제 리바비린이라는 약이 나왔는데, 이제 그 약제가 소아들 호흡기 바이러스 이런 데 쓰던 약이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C형 간염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는데 네. 이제 인터페론이라는 약을 같이 쓰면서 효과가 조금 더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이제 그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그게 표준 치료였는데 네. 그게 이제 2000년대 들면서 그 인터페론의 개량약이 나왔습니다. 패그 인터페론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쓰면서 조금 더 반응률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유전자 타입에 따라서는 한 절반 정도 치료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치료가 잘 되는 유전자형의 경우에는 한 60~70% 정도 치료가 되는 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약은 또 부작용이 워낙 많고 치료 기간이 길어서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제 치료를 못하는 금기증도 많았고 네, 그래서 치료가 사실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2015년도 정도서부터 이제 그 직접작용, DAA라고 하는 이 약제들이 개발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치료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기자할 때만 해도 C형 간염은 못 고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뭐 약이 막 나오면서 박멸이 된다 그러니까 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 찾아내야죠. 그렇죠. 환자를. 네. 실제로 이 C형 간염에 걸리더라도 급성기에도 증상이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만성이 되면은 뭐 더더구나 증상이 없이 그냥 쭉 갖고 있으나 본인은 모르는 채로 검사를 안 해보고서는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또 찾아내서 치료를 해야지 우선은 그 걸려있던 환자분이 건강이 회복이 될 거고 네. 그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타인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을 역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빨리 진단해서 치료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진단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근데 1차 선별 검사로 이제 항체를 검사를 합니다. C형 간염 항체를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 음성 여부를 보는데 이 항체 검사라는 게 사실 우리가 B형 간염이면 항체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제 방어력을 가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침투를 하더라도 그걸 막아낸다 이런 개념인데. 보호 항체죠. 네. 근데 네. 이 C형 간염이 중화항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감염에 대한 증거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작용은 없고 없습니다. 표식자 역할만 네, 한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걸렸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한 20% 정도 환자분들은 만성 간염으로 이행되지 않고 제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도 역시나 항체는 양성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나온다고 무조건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것은 아니다. 항체가 일단 나오게 되면은 몸에 들어왔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확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성이면 일로 넘어간다. 네, 맞습니다. 요거는 피 검사하는 거죠. 피 뽑는 네, 둘 다 거죠. 피 검사. 요것도 피고. 네. 확진 검사에서는 실제로 바이러스가 얼마큼 있는지 를 갖다가 재개돼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진단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 치료는 예전에 인터페론 쓰던 시절에는 굉장히 복잡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8주만 치료를 먹는 약으로 해도 거의 뭐 완치율이 적게 잡아도 95%, 뭐 여러 연구들에서는 98, 99, 100%까지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가격 자체도 처음에 저 약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고가라서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의료보험 그 적용 등등으로 해서 가격 자체도 이제 비교적 접근이 가능한 가격으로 돼서 지금은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보고 계시고요. 야, 의학에서의 100%란 말은 함부로 쓰기 힘든 표현인데 그렇죠. 네. 이 정도로 탁월하게 치료 효과가 네. 있다 그 얘기네요. 맞습니다. 야, 노벨상 받아야 돼요. 노벨상 받았나요? 이거 만든 아닌 분들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닌가요? 네. 신기원이네요. 네. 자, 또 볼까요? 과거의 치료제는 이제 주사제와 경구약을 병행을 해도 한 5, 60%, 뭐 많게 잡아도 한 70% 정도의 성공률을 보였고 치료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동안에 이제 특히 인터페론이라는 약제 때문에 그 몸살 감기 같은 증상이라든지 머리가 빠진다든지 뭐 심지어 그 정신 증상이 오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심한 부작용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새로 나온 약들은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이 아주 단시간 내에 치료 성공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최대한 어떻게 많이 발굴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를 주축으로 이제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사업을 올해 이제 9월부터 1964년생을 대상으로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하고 여기서 만약에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확진 검사를 해가지고 치료로 들어가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 검진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이 병이 얼만큼 위중하고 그러니까 얼만큼 많이 퍼져 있고 발견을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했을 때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만큼 진단과 치료가 원활히 돼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비용 효과가 얼만큼 좋아졌을지, 즉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이 시행 예정입니다. 그게 일종의 시범 사업을 국가에서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C형 간염에 혹시라도 걸려 있을지 모르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이런 거에 해당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64년생이시면은 이제 아까 그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제 가셔가지고 검사를 조금 선제적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자비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항체 검사 자체는 1차 의료기관 기준으로 한 5,000원이 차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주 고가의 검사는 아닙니다. 그러네요. 요거 한번 리스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손톱깎이가 아주 중요하네요. 네, 이게 손톱깎이가 특히 뭐 목욕탕 같은 데 있게 돼서 그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비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하필이면은 만일에 C형 간염 감염자가 저거를 써가지고 거기 혈액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누가 다른 분이 썼다. 네, 이렇게 되면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걸릴 수 있는 경로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게 C형 간염뿐 아니라 에이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손톱깎이 돌려 쓰지 마세요. 네. 그리고요. 또 이제 면도기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제 혈액이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어싱이라든지 문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의료기관 외, 즉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제 그런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시술들 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감염된 분의 혈액이 즉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혈액이 어떤 물체나 도구에 묻어가지고 우리 체내에 들어올 수 있는 과정. 그런 과정에 해당되는 거를 겪으신 분들은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면도 이발소에서 받으세요? 아니요,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면도도 좀 아찔한 게 예를 들면 에이즈나 C형 간염에 걸린 분들이 와서 그렇죠. 모르고 면도하다가 살짝 긁혀요, 생채기가. 그 면도기로 그 다음에 절을 하다가 또 긁히면 제가 걸리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진 사업에 대한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의학 저널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저널, 사이언스 네이처보다도 더 그 소위 말하는 인용 지수가 더 높은 저널이지 않습니까? 네, 모든 의사들이라면 여기 한번 논문 신 걸 꿈으로 알고 있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이집트에서 이 C형 간염을 선별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실제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해서 이런 이제 아직까지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약은 좋아진 상태니까 이렇게 약물 치료를 그러면 최대한 많이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자라는 프로그램을 이집트에서 도입을 했는데 이 이집트가 한 40-50년 전에 그 기생충 감염이 되게 만연을 해 있었다는데 그때 이제 치료제를 주사기로 이렇게 투입을 하는 치료를 널리 아주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C형 간염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일회용 주사기가 아니었나 보죠? 아니면은 일회용 주사기라도 그때 당시 검사법이 없었으니까 아마 걸렸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이 걸려갖고 이제 지금에 이르게 돼서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역학 슬라이드 보여드리는 데서 보시면은 이제 아프리카 쪽도 굉장히 많이 환자들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나라에서 주도를 해서 검사 가격을 낮추고 일반 대중 대상으로 검사 기회를 확대를 해서 실제로 환자를 굉장히 많이 발굴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유병률이 대략 한 5% 가까이 된다라는 것도 밝혀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대략 한 90% 이상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그 중에 98% 이상 이제 완치가 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단기간에 유병률이 이제 4.6%에서 0.5% 이하로 크게 줄였고, 신규 감염자도 많이 줄여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모범 사례를 보여준 예라고 하겠습니다. 거의 10분의 1로 줄였네요.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이집트가. 근데 궁금한 게 왜 하필 64년생만 딱 집었을까요? 그게 이제 C형 간염이 결국 간경변으로 진행하고 간암으로 진행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간암 등록 사업이 있는데 이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97% 이상이 1964년도 이전 환자분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출생 연도가요.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64년도에 출생하신 분들을 말하자면 이제 시범을 해보는 거죠. 고령으로 가면서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고 간암으로 진행하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현재 이제 시점에서 검사를 하려면은 제일 비용 효과적으로
많은 환자분들을 선별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려면은 어느 연령대 환자분들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처음서부터 전 연령대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너무 많이 드니까 비용이.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이유는 그 국가 검진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보면은 이제 유병률이 5%가 되지 않는 질환은 아예 검진을 고려 자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5%가 기준이고. 네, 5%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환 자체가 뭐 아무리 위중하고 그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고 하더라도 유병률이 5%가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번번이 이제 이 국가 검진 사업이 이루어지질 못하고 시범 사업으로만 그쳤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됐던 연령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검진하는 그 사업을 2012년도인가에 아마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많은 환자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그닥 효과적이지가 않다. 이게 이제 올해 나온 미국 간학회하고 미국 감염학회에서 이제 나온 권고안인데, 특정 연령대를 타겟으로 해서 할 게 아니고 18세 이상 모든 성인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생에 한 번은 검사를 반드시 해라 라는 것을 이제 권고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제 검사법이 가이드라인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분 만에 피를 갖다 아주 소량만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키트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선별검사 키트인가요? 네, 선별검사 키트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오면은 그 피를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리플렉스 테스팅이라고 된 게 검사를 체열을 또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할 때 그 채취했던 그 혈액을 이용해서 확진 검사로 바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더 정밀한 검사로. 네. 네. 이제 검사를 또 하러 오라고 하면 이제 안 올 수도 있고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 오지 않아 버리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검체 그대로 바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에집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거 해야겠네요. 네, 국가 맞습니다. 사업으로. 이렇게 국가 검진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 감염은 되어 있으나 증상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 새로이 감염되는 사례들을 줄일 수 있을 걸로 당연히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걸려 있는 분들을 다 찾아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C형 간염으로 인해 가지고 간경변하고 간암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아니면은 사망률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에 따른 이제 심각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유병률과 관계없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발견을 해도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저렇게 하는 게 그렇죠. 비용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이는 비용에 대비 효과는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치료가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집단으로 선별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합리성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치료가 워낙 쉬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성인이 되면은 이제 한 번은 검사를 해라라고 이제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근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하시는 거는 무료입니다. 무료. 네. 9월부터. 네, 9월부터. 남녀 다 64년생. 64년생이면. 네. 그래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은 그 결과가 만약에 양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따로 통보를 해서 이제 그 확진 검사를 하게 되죠. 확진 검사도 무료가 되나요? 확진 검사도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오, 야, 64년생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64년생이면 이제 올해로 이제 만으로 56세에 해당되는 그렇죠. 분들인데 그분들은 무료로 해준다네요. 자, 이 사례는 이제 실제로 제 환자분 사례가 되겠는데 이 81세 여성 환자분은 이제 처음에 오셨던 건 이제 73세 때 복수가 차고 뭐 여러 가지 간 경변증 합병증들, 간성뇌증, 식도 전맥 유출을 등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봤더니 이제 B형 간염도 있었는데 C형 간염도 같이 걸려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비대상성, 소위 말하는 합병증이 이미 동반된 간경변증이다 보니까 B형 간염 치료는 그 항바이러스제를 쓰고 나서 간 기능이 조금 좋아지시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가 2012년도였는데 그때만 해도 C형 간염 치료제는 페그인터페론하고 리바비린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쓰기는 어려웠거든요. 신약이 그때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이 약제를 이용해가지고 12주 동안 치료를 하고 이제는 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또 간암이 진단이 되셔가지고 또 이걸 치료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분은 좀 반면 교사의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분이 만일 한 5, 6년 전만 일찍 치료를 그렇죠. 했더라면 어쩌면 간암도 안 걸렸을 수도 있다, 그 얘기인가요? 간암의 위험은 낮아졌긴 하겠지만 네. 실제로 간경화가 언제 됐을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간경화가 일단 되고 나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간암의 위험은 줄일 수는 있으나 없애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도 간암에 대한 발생은 꾸준히 잘 찾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검사를 계속 지속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 상태 자체가 나빠져가지고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건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좀 더 일찍, 좀 더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치료하자, 네, 그 얘기네요. 자, 오늘 C형 간염에 대해서 이대 목동병원 소화기내과의 김휴영 교수님과 살펴봤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우리 일반 인구나 시청자들께 64년생이면 당연히 국가검진 이거 하라고 권유하실 거고, 64년생이 아닌 분들에게는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에 그 위험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검사를 꼭 받아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확진 검사는 조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거는 네. 이제 검사가 제가 알기로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더라도 항체 검사는 10,000원이 채 안 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64년생을 대상으로 이제 올해 시범 사업을 해서 정말 비용 효과가 입증이 되면 이게 이제 전 연령대로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자비 부담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렇죠. 자, 우리 김희영 교수님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C형 간염은 과거에는 일종의 난치병 해당이 됐지만은 지금은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먹는 약으로 많은 부작용을 겪지 않고 짧은 시간에 완치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됐습니다. 증상이 있어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찾아서 치료를 조기에 하시는 것이 그 이후에 병이 진행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간경화라든지 그에 따른 합병증 또는 간암 같은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서둘러서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시듯이 네. 전 연령대로 이제 확대를 해서 검사를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2030년까지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최대한 많은 환자들을 증상이 없이 묻혀 있는 환자들을 발굴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위험이 노출이 되셨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1964년생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가면 무료로 C형 간염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방송의 결론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2달 동안에 3일이 지냈어요. 3일이 지내갖고 참 울릉도 단학병원에 내가 후송이 갔더라고. 갔는데 참 누워서는 3일 만에 눈을 땡기네. 예비 간염이라 하는 것도 얼마나 무섭고 큰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C형 간염 하면 깜짝 놀랐어요. 뭐 전병 치료는 안 했으니까 예.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뒤늦게 병원에 오세요. 간암인 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68세입니다. 예, 68세인데 제가 부모님을 참 생각하면 장수를 해야 되는데 참 마음이 조금 찌근하고 내가 좀 너무 일찍이 이런 병이 안 왔나 이런 싶은 마음이 듭니다. 검진은 꼭 받았어서 간경화를 간암까지 가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